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에서 한인으로서 사상 첫 연방하원 입성을 노리는 척박 한인후원회가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기금 모금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6주간의 뉴욕시 간호사 파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말까지 뉴욕시의 마지막 난민 쉘터를 폐쇄하고 난민들을 홈리스 쉘터에 수용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일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헌법 제1조 8항을 근거로 세금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6대 진보 3구도의 대법원에서 나온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안이 중대 질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정치적 파급 효과를 지닌 조치를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비상경제권한법이 그런 명확한 위임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수 의견의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경제권한법 제정 이후 50여 년간 어느 대통령도 해당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에 명시된 긴급권한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를 차단했지만 우회 방법을 찾아 유사한 수준의 관세 정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관세와 관련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다시 높이면서 당분간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인으로서 사상 첫 연방하원 입성을 노리는 척박 한인후원회가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기금 모금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척박 한인후원회 관계자들은 18일 본방송을 방문해 오는 6월 23일에 치러지는 연방하원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박 후보가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한인사회의 높은 투표 참여와 후원이 절실하다며 첫 뉴욕 한인 연방하원 배출의 염원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촉박 같은 그러한 한인 정치인이 배출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활동을 해온 그런 내역을 보면은 척박은 충분히 이 한인 사회뿐이 아니라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미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6일 오후 6시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하크네시아 교회 강당에서 척박 후보 후원의 밤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합니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는 일부 후보와의 만남, 2부 저녁 만찬 등으로 꾸며집니다. 저희 한인들도 2세, 3세 또 손자, 손녀들이 계속 커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또 정치적인 기반을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척박 의원이 이제 된다면 우리 한인들이 많이 권익 신장도 되고 정치적인 신장이 될 거라 믿습니다. 3월 6일 날 후원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전부 다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척박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부 다 힘을 모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후보가 출마한 연방하원 6선거구는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 엘름허스트, 오드사이드,
포레스트 힐, 큐가든 지역을 포함하는 곳으로 6월 23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인 그레이스 맹 의원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척자! 화이팅! 6주간의 뉴욕시 간호사 파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20일 새벽 6주간의 파업 끝에 4,200명의 간호사들이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3년간 12% 이상의 급여 인상과 더불어 안전한 인력 배치 기준 마련, 직장 내 폭력 방지 대책 강화, 의료 혜택 축소 방지 등 간호사들의 핵심 요구 사항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뉴욕시 주요 병원 파업 중 마지막 남은 교섭건으로 20일 오후 1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가 가결되면 한 달 넘게 이어진 뉴욕시 간호사 시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며 앞서 복귀한 몬테피오레 및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간호사들에 이어 뉴욕시 의료 현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올해 말까지 뉴욕시의 마지막 난민 쉘터를 폐쇄하고 난민들을 홈리스 쉘터에 수용할 예정입니다. 19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맘다니 행정부는 올해 말까지 뉴욕시의 마지막 남은 난민 쉘터인 사우스 브롱스의 대형 쉘터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사우스 브롱스의 대형 쉘터는 2025년 2월 문을 연 이후 뉴욕시의 마지막 남은 난민 쉘터로 현재 약 2,000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난민 인구가 감소하며 시 당국은 난민 쉘터를 단계적으로 줄여왔으며 사우스 브롱스의 쉘터 폐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난민과 일반 시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홈리스 쉘터에 수용할 예정입니다. 시 당국은 앞으로 쉘터 거주자들이 영구적인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웨이모 등 자율주행 기업들이 뉴욕주에서 차량을 시험 운행하도록 허용하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10년 연설에서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 차량이 뉴욕시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19일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주의회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해당 제안을 추진할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나 이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주민들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이모는 2019년부터 뉴욕 진출을 위해 로비를 벌여왔으나 도로안전단체와 택시 운전사 노조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독립운전사조합은 서비스 금지 청원에 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뉴욕 택시 노동자연합은 자율주행차가 운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들에게 대형 중형 상업용 운전면허 CDL 발급을 중단하라며 주정부를 압박해온 가운데 뉴욕주 정부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CDL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일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뉴욕주 차량국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특별 명령에 따라 뉴욕주의 비시민권자 CDL 발급 및 갱신 프로그램이 무기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뉴욕주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국적 이민자를 포함해 뉴욕주에 거주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도 CDL 취득을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통 인프라 자금 지원 제한 등을 내세운 연방정부의 압박에 이를 중단한 것입니다. CDL 발급이 중단되자 상업용 트럭이나 스쿨버스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라이선스가 만료됐는데 갱신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연방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트럭 운전사를 포함한 최대 20만 명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미 불안정한 공립교 스쿨버스 시스템과 MTA 버스 운전기사들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건강식품의 아이콘 금산 인삼이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산 인삼을 미국 시장에 보급 판매하고 있는 리버티 그룹은 최근 롯데마트 올랜도점에서 금산 인삼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버티 그룹은 롯데마트와 협력해 향후 미 전국 20개 지점으로 판매망을 확대해 미국 주류 시장의 K인삼 돌풍을 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버티 그룹은 이미 금산인삼의 다양한 제품을 미국에 직수입해 퀸즈 플러싱의 전문 매장인 금산인삼 직판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표적인 아시안 식품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롯데마트와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금산인삼 브랜드를 알리고
미국 시장의 우수한 금산 인삼 제품 판매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버티 그룹은 롯데마트 입점과 함께 앞으로 동진제약, 양지홍삼, 천년홍삼, 아침마당, 홍삼천하, 경방 등 최고의 인삼 기업들이 생산한 위생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들을 미 전역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연방교통부가 전국 상업용 운전학교 수백 군데에 영업중지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지난 18일 상업용 운전학교 약 550군데가 운전강사 자격 미달, 수강생 교육 불충분 및 안전 문제 등으로 폐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교통부에서 작년 12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 운전학교 1426곳을 조사한 다음 내린 결론입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448군데의 상업용 운전학교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109군데는 조사 시작 전 학교 등록을 자발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중단이 요구된 운전교육시설은 대부분 소규모로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부족한 트럭 운전사들을 충당하기 위해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증을 거쳐 고용했습니다. 현재 상업용 운전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격 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학교가 실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연방자동차운송안전관리국이 직접 조사하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업용 운전학교 79곳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성인 절반 가까이는 이를 매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지난 18일 보도에서 최근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미국에서 이 같은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시도가 거의 일상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성인 1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매일 사기 의심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77%는 최소 주 1회 이상 사기 시도의 표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는다는 응답도 18%에 달했습니다. 금전적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23%는 최근 3년 내 금융사기로 돈을 잃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중간값은 $250, 평균 피해액은 $1917였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실제로 돈을 회수했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그쳤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79%는 AI 기술로 인해 사기가 더 정교해지고 식별이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사기범들은 AI를 활용해 실제 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과 문자, 음성 메시지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77%는 은행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더 자주 점검하는 등 온라인 금융 습관을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의 첫 이사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40여 개국 대표와 한국을 비롯한 10여 국의 옵서버가 참석해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과 재건, 치안 유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구가 가자지구 문제를 넘어 전 세계 주요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며 평화위원회는 유엔의 업무를 감시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건 자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100억 평화위원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는 2주간의 전쟁 비용과 비교해보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9개 참여국 역시 총 $70억 이상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치안 유지와 하마스 무장해제를 감시할 국제안정화군 파견 계획도 구체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알바니아가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며 이집트와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경찰력을 위해 훈련 등 매우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안정화군은 궁극적으로 2만 명의 병력과 1만 2천 명의 경찰로 구성될 예정이며 최남단 라파 지역부터 우선 배치되어 치안을 확보한 뒤 구역별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평화위원회를 둘러싼 논란과 한계도 여전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주요 유럽 동맹국들은 평화위원회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정식 가입을 거부하고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석했습니다.
미국이 46억 달러가 넘는 유엔 분담금 체납액 가운데 일부만 납부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난주 체납금 중 1억 6천만 달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기준으로 미국은 유엔 정규 예산의 21억 9천만 달러를 미납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체납액의 95%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또한 미국은 평화유지활동 예산 24억 달러, 유엔 재판소 비용 약 4천만 달러도 체납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최대 분담국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유엔 정규 예산과 평화유지 활동 예산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유엔 산하 기구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93개 회원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유엔이 긴박한 재정 붕괴 위험에 처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유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고 지난달 초에는 미국의 국익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31개 유엔 산하 기구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개혁을 전제 조건으로 유엔 분담금 중 일부를 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워싱턴 DC에서 주재한 평화위원회 첫 회의 자리에서 유엔을 재정적으로 도울 것이고 유엔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미국의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2025년 무역 적자가 9,0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억 달러 축소됐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수출이 3억 4,3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98억 달러 늘어난 가운데 수입이 수출보다 더 적게 늘어난 게 적자 축소에 기여했습니다. 작년 미국의 수입은 4억 3,3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78억 달러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영향으로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 업체들은 재고를 쌓아두고자 작년 1분기까지 상품 수입을 대폭 늘린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4월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가 하반기 들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무역 적자 폭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무역 상대국 간 교역량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2,021억 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934억 달러 급감하며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유럽연합 상대 미국의 무역 적자는 2,188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대중국 적자 폭을 앞질렀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제품 구매를 줄인 대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멕시코, 베트남, 대만 등과의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로 커졌습니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이 감소한 대신 미국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늘렸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연방미술위원회가 지난 19일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계획을 승인하면서 백악관 본관보다 더 큰 규모의 연회장을 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술위원회가 방금 만장일치인 6대 0으로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승인했다. 한 명은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관여한 이해관계가 있어 기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건물의 아름다움과 규모에 대해 큰 찬사가 쏟아졌다며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미술위원회는 연방건축, 기념물 디자인을 심의하는 연방자문기관으로 소속 위원 7명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제임스 맥크레리 위원은 프로젝트 초기 설계자로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로드니 밈스 쿡 주니어 미술위원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우리의 현직 대통령이 매우 아름다운 구조물을 설계했다며 미국이 텐트에서 세계를 접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회장 건설 계획은 다음 달 5일 국가수도계획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연회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백악관 이스트룸은 수용 인원이 200여 명에 그쳐 외국 정상과 귀빈이 참석하는 만찬 리셉션 행사 개최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신축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3억에서 4억 달러로 추산되는 공사 비용은
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상무부는 작년 12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공룡 아마존이 연간 매출액 7,169억 달러를 기록해 오프라인 유통 강자 월마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애플이 iOS 기기와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 아동 성착취 자료가 저장되고 공유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월가의 대형은행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미국의 노동시장과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원윤종이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돼 2034년 동계올림픽 폐막식까지 8년 임기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연구진은 혈액 속 특정 단백질 수치를 활용해 알츠하이머병 증상 발현 시점을 약 3에서 4년 오차 범위로 측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빅테크 기업 메타가 AI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직원들의 연간 스톡옵션 배분량을 2년 연속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반려견의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자 수화물 카운터에 반려견을 묶어둔 채 혼자서 출국을 시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최저 기온은 3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2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3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2026년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블러싱 한복판에서 펼쳐집니다. 12시 30분 156가 H마트 앞에서 모여 바오로 정화상 천주교회까지 이어지는 신명나는 퍼레이드. 행진이 끝난 이후엔 따뜻한 도시락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국의 멋으로 오감이 즐거워지는 축제 2월 28일 토요일 12시 꼭 참여하세요. 이상으로 2월 2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